예, 저는 턱관절하고 도수치료 이쪽만 이제 한 8년 정도 공부하고 이제 최근에 호아타 임상 적용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했던 것은 이제 책이나 이런 거에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요. 일단 그냥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들어주세요. 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또 치과 원장님도 오셨는데, 치과 원장님은 약간 사명감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치료를, 이 비포 애프터를 보시면서, 치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저희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걸 좀 턱관절을 치료하는 데 대한 사명감 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만성 질환, 이제 통합의학을 저희는 공부하기 때문에요. 통합의학이 전부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질병의 원인은 이제 크게 이제 좋지 않은 마음에 대한 부분, 정신적인 부분, 이 스트레스가 이제 많고, 그 다음에는 좋지 않는 구조, 비대칭,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좋지 않은 기능, 이 세 가지를 항상 보고 있어야 돼요. 똑같은 엑스레이 환경인데 똑같이 치료를 제가 했어도 이 마음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의 부분이 있고 먹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듣는 사람은 이 마음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마음적인 부분, 우리 플래시보만 해도 30% 효과 있잖아요. 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잘 나아요. 왜냐하면 조금만 좋아져도 기뻐하니까 뇌가 기뻐하면서 치료가 잘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근데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잠이 안 좋아요. 이게 이제 마음하고 좀 관계된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중점적으로 파고 싶은 것은 구조의 문제였고요. 이쪽 구조의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게 척추 그리고 턱관절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이번에 발표할 거고요. 그다음에 좀 더 공부한다면은 이제 기능에 대한 거, 저기 먹어서 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갖고 있어야 돼요. 제가 구조적인 치료를 했는데 잘 안 낫는다. 마음도 건강한데. 그러면 여기는 그 기능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이제 어떤 선생님들은 피의 오염으로 이야기했어요. 피가 깨끗하지 못하다.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들어오는 게 너무 좋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합니다. 이쪽은 이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항상 만성질환자는 고민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갖고, 그래도 치료가 되나 안 되나 믿음을 좀 가지시면 그 사람은 굉장히 빨리 좋아져요. 그러면은 잠이 좋아지고 이 마음적인 부분이 좋아지는 것 같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 구조. 좋은 구조는 균형과 대칭입니다. 균형과 대칭. 이 대칭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얼굴의 대칭이거든요. 얼굴의 대칭은 턱관절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 턱관절이 아주 중요하고, 그다음에 브레인, 스파인, 너브, 그 다음에 머슬 이쪽을 치료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가 직접 8년 동안 공부했던 것이고, 기능적인 부분은 이제 뉴트리션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요즘에 기능 강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하죠. 이 부분도 이 세 가지가 다 되지 않으면 사람이 낫기는 좀 힘듭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고려하고 치료에 임한다면 이제 좋은 결과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구조학을 배운다는 게 턱관절을 제가 2000년, 12년도에 이때 공부했습니다. 저는 여기 전라도하고도 장성이라는 면 단위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면 독점 의원 있죠. 거기서 제가 근무했어요. 다른 사람 경쟁하기 싫고,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70대 이상. 면 단위 가정의학과 의사였어요. 이때. 근데 그때 턱관절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꿈을 가졌죠. 이거면 되겠다 하는 꿈을 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도에 좀 치료했던 게, 제가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이 치료가 돼요. 이 구조의학을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 파킨슨 환자였었는데 68세, 비포가 좌측에 있고 애프터가 우측에 있겠죠. 보시면은 일단 얼굴이 비대칭이잖아요. 딱 봐도 얼굴이 비대칭이 되면 척추가 휘어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편견을 딱 버리시고 비대칭이다. 근데 치료하면 대칭이 되고 통로가 좋아지고. 이게 2주밖에 치료 안 했거든요. 2주 치료하고 이렇게 구조가 바뀌면서 확 좋아져요. 이 사람 손 떠는 게 초기였기도 했지만은 6개월밖에 안 됐었거든요. 떨림이 바로 없어졌어요.
그 뒤로는 치료 안 했죠. 이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치료 안 해요. 딱 10회가 딱 한 게 있어요. 예, 제가 2012년도에 때는 10회 이상의 결과를 무조건 내야 돼. 좀 압박감 있잖아요. 10회 안 났잖아요. 만성 난치병 환자가. 근데 비포 애프터가 10회 정도에 나와요. 저는 그런 강박병을 가지고 이제 아무튼 턱관절에 대해서 올인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가정학까지만 턱관절에 희망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이 그 치료할 수 없는 부분을 내가 공부하고 치료할 수 있겠다 그런 소망을 갖고 이때 치료했었어요. 이건 약사님 그 아버님이 있는데요. 뇌졸중 한 달 언어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언어 장애. 대학병원에서 회복하는데 많이 걸리겠다. 근데 치료 기간 보시면 딱 2주예요. 매일 오시라고 하고 매일 턱관절을 치료했어요. 그래가지고 2주 만에 이 사람 일상생활 가능했고 비포 애프터가 나오잖아요. 일단은 안면이 대칭이 되고 안면이 대칭이 되면 척추가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흉추나 등이나 허리나 이런 걸 교정할 여력이 없고 턱관절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구조가 바뀌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이 구조에 대한 부분 있죠. 근데 이제 효과가 좋은 사람들은 다 마음이 좋고 일단은 뉴트리션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구조에 대한 부분은 의사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제가 치료한 거죠. 그래서 호아타의 적용 포인트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주사 치료하고 턱관절을 했었어요. 근데 주사 치료 포인트는 다 호아타를 적용할 수 있겠다. 근데 그걸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이게 간단하게 썸머를 해봤는데요. 일단 신경 차단할 수 있는데 너블락 포인트를 책을 사가지고 보면 거기는 다 화타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화타 어차피 신경 그 고전압이 들어가잖아요. 3000볼트가 들어가면 신경이 일단은 자극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머슬을 풀게 되기 때문에 신경 차단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여기 혈자리하고 일치하는 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앞통점을 풀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엠펑처 포인트라고 제가 엠펑처라는 것도 배웠어요. 엠펑처 포인트인데 이거 만성질환 있을 때는 엠펑처 포인트를 화타를 해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엠펑처 포인트 이마 쪽에 있거든요. 이마 쪽에 맵이 있어요. 브레인 맵이 있어서 그쪽에 이제 그 상뒤로 가는 것, 엉덩이로 가는 것, 이게 있어요. 이제 또 공부해보면 재밌는데, 그 다음에 더마톰, 그리고 비세로톰, 이걸 해서, 저는 이제 이걸 주사로 풀었는데, 주사가 대신에 이 호아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왜 그러냐면 호아타는 주사가 할 수 없는 곳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리버 있잖아요, 리버. 간을 한다면 어떻게 치료를 해요? 주사로는 간을 못 치료하잖아요. 그렇지만 호아타는 할 수 있죠. 주사로 치료한다면은 흉추를 치료하거든요. 흉추를 저는 그렇게 치료를 했어요. 직접. 그런데 호아타는 직접 간에도 간 주위에 이렇게 더마톰을 따라서 전류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포인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음 포인트를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사 치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실은 브라인드를 할 수 있는 모든 IMS, 프로로, TPI, 그 다음에 체절신경 조절이라는 것도 배웠어요. 저는 몸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의료인이 아니에요. 근데 체절신경 치료라는 치료법을 그 책을 냈거든요. 근데 열린 마음으로 저는 들었어요. 근데 아주 유용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너브 블락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포인트를 할 수 있을까 한번 제가 한번 나눠보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엠브리오 발생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인데 이 가설을 세운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스크레토미나 더마토미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 척추 이쪽 보시면은 이 척추에서 분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피부까지 이 더마톰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서 어떤 게 발생된다면 리버나 간장 그 부분도 같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이제 체절신경에서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그걸 비세로톰이라고 했어요. 의학적으로는. 근데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환자를 볼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호아타를 치료할 때도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이건 CT를 찍는 것처럼 진단하고 CT를 찍는 것처럼 치료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더마톰이죠. 더마톰 사진. 이거는 다 아실 테니까. 이 더마톰이 어떻게 왔나. 아까 엠브리오에서 본 거 있잖아요.
그렇게 와서 더마터만 왔는데 더마터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아까 오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거예요. 척추에서 모든 게 나온다는 거예요. 척추는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척추를 조절하는 키, 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축은 2번 목뼈가 축추예요. 상부경추가 축추고 축을 조절하는 게 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턱관절이라는 거 굉장히 매력적인 거예요. 턱하고 턱을 치료한다는 것은 굉장한 게 있고 이 모든 오간들에게 직접적인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엑스레이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부분적으로 세그멘트별로 치료가 들어간 거예요. 화타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몇 번 치료했던 환자들 좀 비포 애프터 볼게요. 척추가 있잖아요. 척추에 관련된 모든 질병은 이제 척추로 인해서 아까 우리 생각했던 엠브리오를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질병이 척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병, 사지 아닌 모든 병들이. 그러니까 척추를 치료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특히 1, 2번 목뼈와 관련된 병들은 많아요. 상부경추잖아요. 턱하고 상부경추가 제가 치료하는 것인데 두통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은 뭐 많잖아요. 저희 턱관절 치료하면 눈 밝아졌다고요. 거의 턱관절하고 상부경추 조정하고 눈 밝아졌다는 사람 대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병들을 약이나 주사 없이 치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매력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화타는 이제 눈 주위를 치료하는 것이고 턱관절은 구조를 바꾸는 것이고 이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것도 이제 체절신경에서 조금 딴 건데요. 이게 뇌경동맥 있잖아요. 뇌경동맥, 동맥 있잖아요. 경추를 치료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레벨에서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근데 어떤 뚱뚱한 사람은 이 길이 좋은 사람도 있어. 뚱뚱하고 콜레스테롤 많이 찼는데. 근데 날씬한 사람도 이 동맥이 안 좋은 사람도 있어요. 날씬한데도 동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 경추가 안 좋아요. 경추가 안 좋으면, 목이 안 좋으면 신경이 누르게 되고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아까 체절신경처럼 보면 이게 좁아지는 포인트들이 그런 포인트들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사이로이드를 생각한다면 사이로이드를 생각하면 4, 5, 6, 7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C4, 5, 6, 7에. C4, 5, 6, 7에 신경이 눌리면 갑상선이 안 좋아지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4, 5, 6, 7을 치료해도 되고 갑상선을 직접 치료해도 되고 화타는 좋죠. 4, 5, 6, 7도 치료하고 갑상선 자체도 치료할 수 있잖아요. 전기로. 근데 이걸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뇌경동맥을 치료한다면 어디를 치료해야 할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심장이 아주 중요하잖아요. 심장과 관계된 것은 레벨이 T3, T4 이쪽이 아주 중요해요. T3, T4 왜 중요하냐면 이 분지에서 이렇게 하일럼이라고 저희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가지치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막히거나 안 좋을 때 병이 커요.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데요. 이 T3, T4 영역이거든요. T3, T4 보면은 우측에서 보면은 관상동맥 있잖아요. 거기에 수축하는 이유가 T3, T4예요. T3, T4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타 같은 경우는 치료한다면 심장 주위로 해서 쭉 훑을 수 있죠. 전류가 가장 안 좋은 데가 제일 나쁜 데예요.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레벨 심장 쪽으로 치료하고 등 쪽에 척추에서 T3, 4, 5 쪽에 척추도 치료하고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화타 배우기 전에 무식하게 주사로 찔렀죠, 저는. 지금은 통사라는 학문이 있어요. 개연을 위한 통증 사냥법 해서 제가 먼저 치료를 했어요. 그 다음에 척추를 치료하면 등이나 이쪽을 치료하면은 이제 내장 기관질이 좋아진다. 이게 밝혀져 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그 의사들이 많이 주사 치료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전에 주사 치료를 했어요. 등 쪽에 주사 치료. 화타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14년도에 화병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심전도를 보니까 이걸 이제 AF라고 해요. 이게 심방세동이라고 하죠. 부정맥 있잖아요. 근데 T3, T4를 어떻게 치료를 딱 하니까 이분이 4번 치료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잠을 잔대요. 심전도를 봤더니 레귤러하게 바뀌었잖아요. 이런 치료를 할 수도 있다는, 우리 가족만 해야겠지만, 아무튼간, 그래, 가능성에 대해서, 보여준 거고요. 이분은 이제, 만성 폐쇄성 폐질환 있었던 분인데요. 이게 토울티라고 이게 동그라미 큰 거 있죠?
큰 부분이 있는데 우심방 비대를 나타냅니다. 맥박수가 100회 정도인데 이분도 5번 정도 치료했어요. 5번 정도 치료했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레벨에서는 토월티도 줄어들고 하트레이트도 80회 정도 안정됐잖아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전할 수 있다. 지금은 더 좋은 기계가 나왔잖아요. 화타라는 기계가 나왔으니까 이제 치료에 도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위식도 역류라는 질환 아시죠? 위에서 식도로 역류하면서 병.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 목 위까지 가는 분도 있고 중간까지만 가는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체절당 그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그래프를 생각하고 치료를 하면은 좋아져요. 제가 여기를 어떻게든 자극하면 좋아지거든요. 등을 자극해도 되고 이쪽을 중심으로 화타로 쭉 긁어도 되고. 자기가 자기를 치료해 보면 화타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은 1시간 정도 화타를 되거든요. 제 몸에 있다가 셀프 할 수 있잖아요. 셀프로 장기들을 다 충전해주고 하면 굉장히 건강해지죠. 또 충전 받아야 또 한 주일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때는 이제 12년도인데요. 유식도 역류가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럴 때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보면은 턱관절 환자의 특징이 고개가 기울어요. 머리가 기울거나. 이게 아주 특징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턱을 안 보고 이 목만 봐도 이 사람은 턱관절이라는 걸 바로 이야기해버려요. 이 집 보면은 오른쪽, R쪽, 오른쪽으로 기울어졌죠. 이 원인은 턱이에요. 귀에서 균형 잡잖아요. 턱이 틀어졌다는 귀의 균형을 잃은 거기 때문에 균형을 잃으면은 생각해 보면 돼요. 이거 뭐 과학적으로 이거 논문을 써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기울면 이렇게 쓰러지잖아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몸은 목을 희생해요. 뇌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경이 있어요. 거의 사경이 있어요. 턱관절 환자는 거의 사경이 있어요. 사경만 보고 저는 턱을 안 보고도 이 사람은 턱관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우리 환자들 설득이 돼요. 치료하면 좋아지니까. 이거 비포 애프터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 주사나 약 치료 안 했어요. 턱관절만 치료하고도 허리까지 좋아지잖아요. 근데 허리를 교정 안 했거든요 그때. 턱만 했거든요. 이게 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치료한다는 게 이게 재밌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사경증 환자였는데 이게 고개가 기울었잖아요. 고개 기운 거. 돈이 없어요. 그 시골에서는 돈이 없잖아요. 10회 안에 어떻게든지 결과를 내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걸음걸이가 이상하대요. 이렇게 돼서 고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걸으니까 걸음걸이가 이상해요. 치료를 해서 이제 엑스레이에서 이 정도 바뀌었는데요. 허리 80%, 고기 70% 바르게 걸을 수 있게 되는데 얼굴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게 2주 됐잖아요. 2주. 10일이죠? 2주도 안 됐죠. 2주 안 됐죠. 이상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서 보는 이제 관점이 있어야 돼요. 이제 얼굴도 이제 목이 길어지잖아요. 점점. 목이 이렇게 됐다가 역커브했다가 점점 이렇게 펴지니까 이렇게 얼굴이 작아지고 예뻐지고 안경을 보시면은 이제 눈썰미가 있으면 안경 보면 돼요. 역커브일 때 안경이 처음 안경이에요. 그렇죠? 바뀌면서 이제 약간 기울어졌죠. 보이시나요? 네, 보여지고 이제 눈이 센터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돼요. 2주밖에 안 됐거든요. 2주 만에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턱관절이에요. 아주 재밌는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6학년 때 치료해야 되는데 좀 치과 선생님이 설명감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턱관절 2년이면 이렇게 기울고 사경이 되고 대칭을 만들어주면 좋아지는. 그러니까 구조를 바꿔서 한다는 것은 완치라고 생각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유지할 수도 있고. 이게 13세. 이게 턱관절 제일 치료할 때 좋은 시기예요. 12세, 13세. 애들이 맑기도 알아먹고 이때부터 굉장히 비대칭 심하잖아요. 비대칭 심한 거 보이시잖아요. 저걸 바꿀 수 있거든요. 약이나 주사 없이 스프린트만 제작해가지고 턱만 교정해주면 이렇게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이대로 그대로 살거든요. 20년, 30년을. 그리고 저희 병원에 와요. 저희 병원 이제 6살,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희 병원 안 오잖아요. 근데 치과는 오잖아요. 그럼 턱관절이 있으면 치료해서 바꿔줘야지. 사명감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놔두면. 이런 애들은 이제 구호흡을 하게 되고 치아가 삐뚤어지고
그러니까 근데 치과 선생님 제가 여기 와서 이 말씀드리는데 치과 선생님들이 안 하고 이걸 하면 굉장히 비난을 받을 거예요. 치아 교정을 못 하게 되니까. 치아 교정이야 돈이 되는데 돈벌이를 날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의무감은 있지. 이건 돈 안 되거든. 근데 이 사람 인생은 바꿔줄 수 있죠. 왜 이걸 설명하냐면 이런 사람이 많아요. 성인 돼서. 요즘에 온 사진 몇 개만 볼게요. 네, 똑같죠? 이렇게 30년 구도 가지고 오셔요. 여기가 50세잖아요. 그럼 13살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무수히 치과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턱관절은 몰라요. 이 사람 턱관절인지 모르고 왔어요. 어깨 고기 아프다고 왔거든요. 네. 치료하면 똑같이 되겠죠. 시간이 걸려요. 초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종기압이 심해지면 치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치아가 좀 움직여야 되니까. 네. 그러지만은 턱만 이완시켜줘도 많이 바뀌어요. 얼굴도 바뀌고. 한 부분일 것 같죠? 여기도 7월 8일로 왔잖아요. 똑같잖아요.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이분도 보시면 이것도 사각턱이잖아요. 왼쪽이 덜 벌어져서 왼쪽 턱관절로 인해서 이거 똑같죠? 증상, 두통, 만성 피로, 눈 침침한 거. 병명은 100가지가 나와요. 근데 원인은 턱관절이라는 거예요. 턱관절 치료해야죠. 턱관절 화타도 치료하면 좋지만 구조를 바꿔버린다는 것은 완치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조를 바꾸지 못하는 치료. 근데 화타가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턱관절을 해야 구조가 바뀌지. 병행해야죠. 이미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3차 신경통으로 왔어요. 화타를 하면 좋아지거든요. 3차 신경통에 화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화타 치료를 좋아지면 이 구조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100% 재발하죠. 구조를 바꿔줘야죠. 구조를. 그거에 이제 아주 매력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그 비대증 심했던 거거든요. 좌측 사진에서 보면은 보이시죠? 잘 볼 테니까. 그 턱이 비대칭이니까 두 개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비대칭이 보이는 대칭이 되니까 많이 줄어들고 이 덧니도 많이 줄었어요. 덧니가 좀 심하게 나왔잖아요. 치과 선생님 보이시죠? 또 보니까 어금니도 하나 내려왔어요. 이거 2주밖에 치료 안 했어요. 2주. 2주는 더 됐겠구나. 10번밖에 치료 안 했어요. 10번밖에 안 왔거든요. 여기 어금니가 하나 내려왔더라고요. 저 딱 보니까. 그냥 생각합시다. 전 전문은 아니니까. 아무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구조를. 두통 만성 질환 왔을 때 이제 화타 알고 이제 비포 애프터 사진 다 있어요. 이게 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사진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이 거북목으로 바뀌었다는 거고. 이게 지금 극심한 통증, 응급실하고 대학병원 가서 낫지 않아서 저희 병 왔는데요. 두통은 치료하면은 턱관절고 화타 뭐 치료해도 되고 턱관절만 치료해도 거의 좋아집니다. 이게 긴장성 두통, 혈관성 두통이 70에서 80%잖아요. 그거는 거의 턱관절하고 관계 있어요. 거의 좋아지니까 치료하면. 안 되는 사람은 10%에서 20% 정도고 나머지는 이게 교과서는 바뀌어야 되죠. 그러잖아요. 다 치료될 수 있는데 약 먹고 있잖아요. 이 구조는 이렇게 안 좋은데 약을 먹어서 구조가 바뀌질 않잖아요. 100% 재발하죠. 그래서 안면 비대칭. 이제 코 휜 것이 좋아지거든요. 위턱이 바뀌면서 코 휜 것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코가 휘었다고 수술하신 분은 이분외과에서. 근데 실은 위턱이 안 좋아서 그러거든요. 아래턱이 안 좋으니까 위턱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코가 휜 거거든요. 바뀌거든요. 15세는 이렇게 잘 바뀌어요. 15세 이때 치료하면. 여기도 코 기고 두통 있고 목 디스크 있고 목 디스크 있는 사람 허리 디스크 있고 이분도 이제 극심한 두통 얼굴이 바뀌어요. 얼굴이 바뀌면서 좋아집니다. 18세 턱관절 두통 만성 피로 이 삼총사예요. 턱관절 있으면 통증 있고 눈 침침하고 만성 피로 있고 대부분 갖고 있으니까 대부분 제 생각에는 30, 40대는 거의 그 이상에서는 턱관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환자는 많죠. 이게 이제 며칠 걸려서 이렇게 바꿔졌을 것 같아요. 예? 안경부터 좀 보이신가요? 안경부터 바뀌어지죠? 당일 사진이에요. 당일 사진. 스프린트 만들고 당일 이렇게 바뀌어요. 당일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꾸준히 해야지. 꾸준히. 당일 사진이에요. 이렇게
턱의 균형을 맞춰주고 하면 당일 이렇게 바뀌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바로 사진 찍어도. 그래서 안면 비대칭, 이제 이 구조가 안면 비대칭이 그 골격에서 바뀌면 얼굴은 굉장히 예뻐집니다. 피부나 이런 거 당연히 다 좋아하겠지. 이 코인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여기는 협착증 환자거든요. 허리인데 허리는 별로 안 바뀌었어요. 증상은 다 좋아졌는데 얼굴이 바뀌었어요. 협착증, 59세 환자분인데요. 그러니까 협착증에도 화타 치료가 이제 허리 쪽에 좋지만 이 얼굴을 바뀌면 이 환자는 피곤한 거 없어지고 척추의 긴장이 다 없어지니까 굉장히 건강해요. 여기 다 시술해갖고 실패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시술해서 실패해서 오셨는데 얼굴만 바뀌면 나머지 척추들이 긴장하지 않으니까 좋아지는 거예요. 코 수술 안 해도 얼굴이 바뀌니까 턱관절만 하면. 그 다음에 측만증인데요. 이 얼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척추가 휜다고 했잖아요. 이거 치료하면은 척추가 좋아져. 얼굴만 치료해도. 오픈 마우스 뷰고요. 오픈 마우스 뷰. 이 지그재그 척추가 되거든요. 척추는 이렇게 지그재그, 스트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얼굴이 바뀌니까. 턱에서 균형이 잡히면서 다 바뀌는 겁니다. 허리도 마찬가지죠. 디스크 터진 사례가 마지막 사례만 할게요. 디스크가 터져서 왔어요. 언뜻 봐도 아주 심하죠? 수술해야겠잖아요. 디스크 터졌는데. 그래서 부축해서 왔어요. 근데 수술을 하기 싫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매일 한 5일, 하루 치료를 하니까 30% 정도 좋아졌어요. SLRT가, 다리 올리는 검사가. 그래서 계속 쭉 해서 2주 하고, 2주 만에 이제 직장에 복귀했거든요. 매일 치료해가지고. 근데 허리를 그렇게 잘 치료한 건 아니에요, 실은. 지금 있으면 화타를 했겠지만. 근데 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구조를 보면은 딱 턱관절이라는 거 생각을 해야 돼요. 사경 있잖아요. 사경 있으면 균형을 못 잡는 것은 위에서 균형 못 잡는 거고, 이렇게 휘었어요. 근데 수술해도 이 사람은 이 구조가 그대로 있으면 100% 재발하겠죠. 이걸 아셔야 돼요. 구조를 바꿔놓지 않으면 재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인 치료와 함께 이렇게 이 정도는 바꿀 수 있어요. 이 정도는 한 달 정도 치료해가지고 이 정도 바꿀 수 있으면 이 환자는 앞으로 재발 확률이 확실히 적겠죠. 그리고 피곤한 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도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병은 우리 만성질환자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저희가 만성질환자 많이 보고 있잖아요. 마음에 대한 부분하고 구조적인 부분하고 기능적인 부분 이 세 가지를 알고 계시고 환자한테 설명하고 특히 가장 무시되고 있는 이 구조 부분 구조 바뀌면 기능이 바뀌잖아요. 그 노벨상 받을 때 누가 그걸 때문에 받았다고 봤거든요. 구조가 바뀌면 기능이 바뀌죠. 그것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고 도수치료가 그냥 돈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정말 잘 했을 때 특히 턱관절을 했을 때 그 사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소중한 치료이고 또한 이제 신경이 눌리거나 병이 왔을 때는 이제 화타를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